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이 강력한 이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 뭐 1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약간의 이제 어떤 활력을 또 불어 넣어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뭐 6만 달러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이장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셨을 때가 약 한 달, 두 달 됐나요? 뭐 그 정도 한 달 전쯤이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비트코인 꽤 많이 올랐죠? 네, 제가 보니까 5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네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호재와 그런 환경이 있어도 한 달 내에 한 30% 정도의 등락은 늘 경험을 했었고 네.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뭐 수치를 한번 보면 한 달 사이에 한 50% 정도 오른 네. 모습이고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이제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네.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우리가 중국 채굴 금지부터 해서 뭐 테슬라에서 결제 중단하고 이럴 때 폭락을 했다가 다시 그 전고점을 지난주에 돌파한 게 어때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하나의 숫자적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30% 하락할 수 있는 건는 존재하지만 네. 전망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래서 3개월 내 것은 뭐 크게 전망하지 않지만 좀 3개월 이상 네. 중기적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지표들을 보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재가 어떤 우리가 2018년도에처럼 하락으로 전환된 시기 또는 고점이라기보다는 이 상승장의 중간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식으로 그런 그 결론을 좀 내리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자극적으로 저는 들리는 말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는 그 전망들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이제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네. 많이 주장되어 온 이제 금액이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스탁트 플로우라는 우리 플랜비라는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네. 이제 스탁트 플로우라는 이제 모델을 내면서 2019년부터 가격들을 예측해 오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 올해 한 1억 정도를 예측을 했고 좀 희한하게도 그게 이제 매월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래요? 모습에서 네. 좀 시장이 오히려 좀 신뢰를 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좀 그냥 흥미롭게 봐주면 좋은 이제 값들이고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언제든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팩트로는 이제 블록체인상의 온체인 정보라고 하는데 네.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에서 일어난 거래 내용들 말고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오가는 기록들은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의 축적량이라고요.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양. 네. 이게 3년치 중에 현재 최저다. 그 거래소에 말은 보유되고 있는 비트코인 최저란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소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유는 네네. 보통 매도를 하기 위해서죠. 장기 보유자들은 거래소에 보통 보유하지 않고 개인의 지갑이나 뭐 디파이 형태에서 네. 어떤 수익을 내는 활동에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도 압력이 그만큼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월과 6월 랠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양을 봤을 때 거의 7배 가까이 많은 양들이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보통 우리가 보통 상승을 앞두고 많은 거래량들을 동반하는 지표들을 과거에 좀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정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지갑 주소들을 보면 네. 우리 고래라고 말하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다 트래킹이 되고 있어요. 네네. 이런 주소들에서 최근의 모습들은 비트코인이 축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조금 상승기를 좀 앞두고 일어난 현상들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우리가 뭐 한 달 사이는 네. 언제든지 지금 50%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네.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사이를 봤을 때는 어허. 충분히 좀 상승이 올 수 있는 좀 어떤 지표들이 보인다라고 좀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컸던 이슈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거였었잖아요. 네. 그러면 출시 전과 후에 시장의 양상이 좀 많이 변화했어요? 어땠을까요?
밝혔죠. 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사실 출시되기 전에는 네. 이 현물 ETF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물 ETF 가져다 주는 효과가 그렇게 뭐 시장의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상장되기 전날에 블룸버그에서도 예상하기를 뭐 첫날 거래량이 많아봐야 2.5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네네.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10억 달러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고 보통 예상을 뒤엎으면 보통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역대 ETF 중에서 두 번째 정도의 거래량이기도 하니까 네. 시장의 반응의 전고점을 넘은 케이스고요. 선물 ETF 효과는 사실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뒤엎은 결과가 나왔고 이미 기대를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효과들. 네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교지원 공제 연기금에서 발표를 했죠. 네. 비트코인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아. 국내 연기금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결정한 곳은 처음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시점은 내년에 국내에서 ETF를 해외 상장을 하면 네네. 하겠다라는 이제 조건부가 좀 달리긴 했지만 보통 연기금이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네네. 금기어라 네, 그렇죠. 다뤄졌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제 보통 VC 투자도 잘 안 이루어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면서 네. 이런 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요즘에 사실 저는 옛날부터 금에 대한 믿음은 좀 있었던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요즘은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시기에 이 비트코인의 역할은 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금의 역할을 상당수 대체를 앞으로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게 사실 시장이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2021년도 올해 금 ETF에서 이제 자금 유출된 금액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네. 그만큼 금 ETF에서 빠졌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성장을 좀 한 거죠. 네. 줄곧 2021년도에 있었던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고 최근에 그게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 자산이 좀 더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네. 그리고 제도권에서 받아들일수록 그러니까 ETF 현물 ETF가 출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수록 어떤 금을 대체하는 하나의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와, 교직원 공제회에서까지 뭐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그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굉장히 진짜 제도권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네.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휴스턴 소방관 연기금에서 네.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거기는 이제 이미 투자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우리는 지금 계획을 발표한 거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좀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네, 받아들인 모습들이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뭐 한 달여 만에 50%가 올랐기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락이 이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요. 네, 단기 조정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냐, 네네. 그걸 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첫 번째는 선물 ETF에 대한 기대감, 네. 두 번째는 다시 부각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 달간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조정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첫 번째는 선물 ETF에서 지금도 이미 선물 계약권이 이미 넘어서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네. 두 번째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제 아크 인베스트 캐시도 얘기처럼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또 만들어지면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뭐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짧게는 네. 이번 주인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죠. 네네. 사실은 여기에서 금주에 이제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규제들이 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규제안들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트래블 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네. 하는 그 범위
네. 그리고 디파이가 굉장히 큰 섹터거든요. 네네. 디파이를 과연 규제 포함할 거냐 안 할까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요. 네. 이제 FATF의 이 권고안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특검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각국에 미친 영향이 클 것이다. 그래서 요거 좀 예의주시할 필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트래블룰에서 트래블룰에서 이제 개인 지갑 간의 주소도 트래블룰에 해당 사항 포함된다라고 하면 네. 이건 하나의 악재로 좀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연말까지로 본다면 국내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세금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가상자산 수익에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네 20%의 기타 소득세가 붙는데 네. 내년부터니까 네. 이제 내년에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분들은 올해 일정 수량의 또 가상자산을 또 정리할 수도 있는 네.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